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지속가능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명이 세서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시간 일정을 배부받고 나서 둘째 날 점심 직후 거기다가 내 주제는 ESG야. 이 잘하면은 거의 1대1 컨버세이션을 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ESG 리포트를 AI를 활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신 분들 중에서 ESG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아젠다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ESG가 뭔지 트렌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 ESG 보고에서 AI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ESG에서 사용하기 위한 AWS AI ML의 기능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 데모를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이 레딧 퍼시픽이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업이 어떻게 ESG 공시를 AI를 활용해서 개선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ESG 실무자다, 우리 회사 ESG는 내가 한다, 이런 분들 계실까요? 의외로 손을 안 들어주셨는데, 예, 저에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담당자이신 분들도 잠시 이제 모른 척하고 들어가 주시고, 제가 먼저 ESG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들도 최근에 ESG 뉴스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 ESG는 E는 environmental, 환경, S는 social, 사회, G는 governance, 한국에서는 지배구조라고도 번역을 하는 이 ESG라는 항목으로 기업이 사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시라고 하면은 기업이 기존에는 이제 재무회계, 경제적 재무 중심으로 사회와 소통을 해왔는데, 이제는 기업이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같은 비재무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보시면 먼저 이 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또 물은 얼마나 비즈니스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업이 이제 해외에서는 열대 우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은 우리 사업이 지리산 청개구리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도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공유해야 하고요. 소셜, 사회에서는 먼저 안으로는 임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임직원의 인력 다양성, 성별 다양성, 임금이라든지, 또 밖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고객 안전, 책임, 그리고 우리 회사가 위치한 커뮤니티와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회사의 리더십, 위험 통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이사회 구조라든지 경영진 보상 체계, 또 우리 회사는 조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정리해서 사회와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ESG가 그런 거구나,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런 그 경제 흐름 트렌드에는 늘 새로운 테마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ESG는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 ESG 중요성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약 20개 이상의 국가가 이미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호주, 일본 등 20개 이상의 국가가 공시를 법제화했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래 작년에 의무화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지금 연기가 됐죠. 그리고 마침 지난달 4월 30일에 한국은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공시 초안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서도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이 공시가 의무화되면 기업은 가장 먼저 이 공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의 평판이 하락하는 문제를 떠나서 소송 리스크에도 노출이 되고요. 또 단순히 이 ESG가 우리 기업 하나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공급망 부분,
나와 내 협력사까지 전체적인 정보의 투명성 제공으로도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공급망이라니까 잘 안 와다 이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 이제 쓰시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생산을 애플 외의 이제 외부 업체에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경우 이 공급망으로 ESG를 확산하겠다라고 하면 애플 자체의 ESG 공시뿐 아니라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협력사들도 같이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건 알겠는데 왜 ESG 공시가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는 데이터 사일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ESG를 아까 제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전사 내에서 ESG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21년도 기준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 이상의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수기로 혹은 엑셀 시트로 작성을 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준도 통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각 나라별로 그리고 평가하는 기관별로 굉장히 평가 기준, 보통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평가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데 점점 이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좀 비슷하게 좀 통일을 하자라는 흐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도 한번 작성을 하려고 하면 최소 4개, 5개 정도의 표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표준도 다르고 데이터도 흩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 품질의 무결성을 보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작업으로 관리하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기준이 바뀐 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데이터 품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일단은 기업의 공식 보고서죠. 기업의 공식 보고서면은 단순히 숫자 집계가 아니라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 표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딱히 인사이트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할 때 ESG 공시는 기업에서 하는 팀 플레이고 거기에서 AI는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오신 분들 많으시면 이제 특히나 오늘 오신 분들은 AI나 이제 머신러닝 부분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머리 정리차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모든 기술이라는 이 엄브렐러 텀입니다. 굉장히 브로드한 이 AI 개념 아래에 머신러닝, 말 그대로 기계학습, 기계를 사용해서 데이터 패턴을 학습해서 로직 기반으로 구축하는 AI라는 머신러닝이 있고 그 하위에 이제 딥러닝,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낸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제너레이티브 AI 혹은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을 학습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본 모델,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델을 기반으로 비디오, 스토리, 문서,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그렇게 생성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ESG 보고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느낌으로 크게 4단계를 나눠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데이터 수집 자동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 내에 흩어져 있는 ESG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분류하고 해당 표준에 맞게 카테고라이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갭 보완 및 모델 구축입니다. 데이터 갭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년의 데이터셋을 챙겼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값이 빠졌어. 그러면은 원래의 소스로 가서 해당하는 값을 찾아와서 메꾸고 또 두 번째 있는 환경 영향 요인 이 데이터가 어떤 카테고리에 매핑이 되는지 자동으로 매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국가의 규제에 맞춰서 우리 지속 가능 경영 문서를 읽고 요약하고 또 우리 회사의 지표를 그 해당하는 규제에 맞춰서 매핑을 해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SG 실무자들이 꿈에 그리는 보고서 자동 생성합니다. 이 앞서 단계를 거친 내용들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또 이상 징후 탐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서를 전년 대비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지표는 이상하게 작년 대비 값이 튀네, 혹은 이걸 실제로 보고해서 대회에 발표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미리 좀 확인을 해야겠다, 이런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형 대시보드 Q&A,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챗봇인데요. 사실 이게 실무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ESG 실무라는 게 지금 간단히 들어봐도 뭔가 좀 계속 바뀌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무자들끼리 익명으로 서로 질문을 하는 커뮤니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ESG 공시라는 게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이러저러한데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사실 질문에 제한도 많이 두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I를 ESG 공시 보고서에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크게 먼저는 실무자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또 이 규제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이라든지 기타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또 담당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혹은 실사에 대비해서 투명하게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고 또 보고서에서 필요한 인사이트를 파악하는 데도 훨씬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ESG 경영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AWS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AI 스택도 아마 어제 오늘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맨 위에 있는 아마존 Q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007 영화 보셨죠? 대부분. 그 007 영화에서 혹시 Q라는 요원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 007에서 Q는 그 제임스 본드에게 되게 비싼 자동차나 소형 폭탄 같은 이 툴을 제공해주는 그 친구입니다. 사실 그 이름을 따랐다라는 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마존 Q는 제임스 본드가 바로 이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 어시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스택이 있고 그 하단에 이제 아마존 베드락, 아까 기다리면서 많이 보셨던 광고 중에 나온 것처럼 각 회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완전 관리형 API를 제공하는 베드락과 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AWS 생성형 AI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 엔진이 모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 AI 엔진 중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클로드, 그리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스테이블 AI 디퓨전, 혹은 또 메타의 라마 등 6개, 7개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엔진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 인프라, 맨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GPU는 물론이고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 이런 내용들은 저희 AWS가 AI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별도의 AI 칩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GenAI 비서인 Q, 베드락, 그리고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AWS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실무자야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어? 라고 봤을 때 메뉴의 상단에서부터 보시면 먼저 일단은 아마존 텍스트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텍스트랙트는 문서의 테이블, 문자 이런 내용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아마존 텍스트로 텍스트랙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화하고 이걸 다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각 해당하는 데이터를 해당하는 KPI에 자동적으로 매핑을 합니다. 이렇게 매핑을 해서 ESG KPI를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하는데, 구축을 하고 나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값이 괜찮은 건지, 작년 대비 괜찮은 건지, 혹은 우리 동종업계의 벤치마크 가격 값 대비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상대적인 비교 분석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면은 아마존 포캐스트, 이름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이죠. 5월 기준에 이 정도인데 연말까지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로 사업을 한다면 연말에 ESG 성과가 어떨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기준으로 지금 뭐가 잘못됐네, 혹은 여기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크네, 이런 핫스팟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기반으로 아마존 Q를 통해서 데이터 중에서 궁금한 내용들,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연어 기반으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쭉 Q까지 물어본 내용들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지금까지 내가 질문한 내용 기반으로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줘. 그리고 이걸 나와 내 관련자들에게 자동으로 보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제가 데모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4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 3가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문서에서 데이터 추출을 자동화하는 거, 그리고 환경영향 요인, 이 카테고리의 매핑을 자동화하는 부분,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문서에다 질문을 하고 요약을 하는 부분, 3가지 챗봇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지금 아직 손드신 분들이 없어서 ESG 실무자가 없으시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회사에서 ESG 담당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이 업무를 시작한 지 평균 2년에서 4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들은 굉장히 많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읽고 규제를 읽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100페이지가 넘고요. 또 제일 문제는 영어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읽어서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지식을 쌓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기준들이 이 2번째 프레임워크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CSRD, GRI, CDP,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알파벳 숲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좀 헷갈리고 내용을 읽어도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특히나 유럽으로 수출해, 우리 회사는 미국으로 수출해 라고 하면 각 수출하는 국가 대비 규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또 우리 업종에 맞는 기준이 뭔지 인사이트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AI를 활용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시간이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모를 만들어 봤는데 이 경우에는 챗봇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해서 일단은 대량의 문서들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봅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의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규제들 같은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자연어 기반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인 생성형 AI 기반 표준 검색 챗봇입니다. 지금 이 모델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트로픽 클로드라고 적혀 있죠. 이 챗봇의 경우에는 저희가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사용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영어를 쓰고 있지만 다양한 언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온실가스 관리 프로토콜, 이제 GHG 프로토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온실가스를 얘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탄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탄소에 흔히 스콥 1, 2, 3라고 하는데요.
스콥 1은 우리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데 발생한 탄소. 스콥 2는 우리가 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탄소. 그리고 스콥 3는 그 외의 모든 간접적인 탄소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짐작하셨겠지만 스콥 3가 가장 범위가 넓고 계산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이 가이드를 주는 게 이제 GHG 프로토콜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GHG 프로토콜 기반으로 스콥 3 배출량을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어떻게 계산해?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크게 4가지 방법을 알려주죠. 서플라이어, 공급자 기반, 하이브리드 기반, 소비 기반, 평균, 이렇게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속가능성 규제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후속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ESG 기업의 실무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는 티셔츠, 옷을 만드는 기업인데 원재료인 순면을 중국에서 사오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티셔츠를 만드는 데 대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사온 순면에 대한 탄소 배출량도 어떻게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순면을 수입해서 티셔츠를 만드는 회사인데 내가 그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이거 물어보는 게 맞죠? 라고 질문을 한번 리프레이즈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이 경우에는 총 6단계에 걸쳐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순면을 사올 때 그 배출량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배출 개수와 구매한 양만큼을 곱하고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혹시나 그 중국 기업이 우리가 산 양 말고 전체 해당 기업의 배출량을 주면은 해당한 양만큼만 계산해 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무자들이 약간 새로운 제품을 내가 담당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혹은 새로운 수출원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물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까 평가 기준, 이제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유럽에도 수출을 하고 미국에도 수출을 하니까 내가 유럽의 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SRD는 유럽연합의 기준이고 SEC는 미국의 기준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주고 스콥, 범위와 매트릭 등을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타이밍, 메토돌로지, 매트릭스 기준별로 각각 CSRD와 SEC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은 CSRD는 기본적으로 환경뿐 아니라 소셜, 인권 이렇게 범위가 훨씬 넓은데 반해서 SEC는 파이낸셜, 클라이밋 리스크에 집중해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또 타이밍에서 메토돌로지에서도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 머티리얼리티, 이제 저희가 이제 중대성이라고 하는 ESG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표시를 합니다. 이 이중 중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ESG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이중인데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가 기업의 역으로 끼치는 영향까지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중 중대성은 유럽과 미국의 현재 간 차이가 커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CSRD 기준으로 이중 중대성을 얘기해 주는데 정확하게 페이지와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섹션 3.3부터 3.7까지 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문서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materiality, 이제 컨트롤 F로 찾으면은 보고서 내에 그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수백 개 나오죠. 계속 이제 엔터를 치면서 찾으시죠. 이제 이런 일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마존의 담당자로서 우리의 아마존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우리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특히나 이제 수송, 운송 부분에 있어서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줘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송 부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2022년 기준으로 전기차를 9,000대 이상 구매했고 또 EV 충전 인프라도 갖췄고 그리고 또 경로도 역시 AI 기반으로 최적화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데모 버전의 챗봇을 보여드린 거고 저희 AWS 내부에도 보면 저희 빌더들이 이제 스스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챗봇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각자 취향에 맞는 챗봇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제가 보고서 자료를 준비하거나 오늘 같은 발표를 볼 때 내가 혹시 빠뜨린 내용이 없는지 혹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적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이 앞서서 보여드린 내용들이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 혹은 규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였다면은 두 번째는 약간 더 실무적으로 가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배출 개수를 매핑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출 개수를 매핑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아까 이제 중국에서 순면을 도입해서 티셔츠를 만드는 경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할 때 중국 순면에 해당하는 배출 개수를 찾아야 하는데 이 배출 개수라는 게 제품의 원료뿐 아니라 만들어지는 공정 혹은 또 운송 과정, 우리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각 회사별로 주요 제품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 주요 제품 만들어 놓고 해당하는 그 카테고리를 직접 찾아서 엑셀로 보통 자기가 많이 쓰시는 표를 만들어 놓고 계산을 많이 하십니다. 이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 담당자가 바뀌시거나 혹은 규제가 바뀐 걸 몰라서 이제 실수가 발생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ERP 시스템 내에서 기업의 제품 구매 데이터를 자동으로 끌어오고 거기에 배출 개수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알아서 매핑을 해준다고 하면은 스콥3 배출량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쉬워질 뿐 아니라 훨씬 더 정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계산하는 이 확장성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모는 스콥3 탄소 배출량을 개선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반 배출 개수 매핑 사례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저희 아마존 자체뿐 아니라 저희 AWS 고객들이 모두 다 필요하신 기능이어서요. 저희가 이미 이제 GitHub에 샘플 코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네이밍이 아주 단순합니다. Carbon Assessment with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 기반 탄소 계산.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이름인데 저희가 이제 줄여서 CAML이라고 부릅니다. 이 캐머를 보시면 처음에 인트로, 스타트, 프로덕트, 매핑, 임팩트 이렇게 5단계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인트로에서는 얘가 지금 어떤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배출개수 DB를 뭘 썼는지 보여줍니다. 이 경우에는 USEIO라는 미국의 무료 DB를 썼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작해서 제품을 한번 넣어봅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랩탑 15인치 랩탑이야. 그리고 개수는 지금 우리 기업이 한 1000개쯤 가지고 있어. 적어보고 다시 티셔츠, 우리가 티셔츠를 만드는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1000개인데 개수를 네임이 아니라 디스크립션이 아니라 네임에다가 조금 잘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제품을 바꿔서 폴리에틸렌 페트병 소재라는 전혀 다른 항목을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자가 생각하는 해당하는 상세 설명을 적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클릭을 하면서 각 제품에 해당하는 배출 개수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항목들을 임의로 랩탑, 티셔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더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랩탑의 경우에 5가지인데 컨피던스, 어느 게 제일 적합한지 확률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담당자가 가장 적합한 개수라고 판단이 되는 것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랩탑은 딱 맞았고,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을 했고, 팩트 같은 경우에도 맞아서 오케이, 그러면 이 전체 배출량, 임팩트를 계산해줘 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ESG 공시를 보여드리지만 다양한 이제 공급망 관리 업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돌렸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 각 제품별로 배출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산했던 버전이 언젠지, 그리고 언제 계산했는지 이 히스토리가 정확히 남습니다. 이 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계산을 어떻게 했지? 내가 지난번에 카테고리를 잘못 넣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공공요금 청구서에서 데이터 추출을 자동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ESG 공시에서 이 환경 부문에는 물, 탄소, 폐기물, 전기 이런 공공요금 빌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력요금이 이제 한전에서 단 한 기업에서 이제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나은데 해외 사업장 혹은 또 해외 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마다 전력 사업자, 수도요금 사업자까지도 각기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구서 모양도 제각각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실무자들이 대부분 이제 하나씩 손으로 입력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 아마존 텍스트랙트를 활용해서 청구서를 업로드하고 거기 종이에 문자 혹은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으면 훨씬 쉬워지겠죠. 또 요금 데이터뿐 아니라 다른 청구서들, 예를 들면은 뭐 직원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실 때 쓰셨던 교통요금, 택시요금 이런 작은 청구서들을 대량으로 업로드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해당하는 내용, 청구서를 디지털라이즈해서 분석하는 내용들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GenAI 챗봇, AWS의 챗봇이 아니라 플렉스제로라는 AWS의 지속가능 파트너입니다. 이 플렉스제로라는 업체는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ESG 보고 플랫폼의 솔루션을 이제 SaaS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기존 기능에 아마존 텍스트랙트를 사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유틸리티 청구서인데 이 청구서에서 소비한 시간당 전력 요금을 추출하고 그 기반으로 스코프3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화면이 이제 플렉스제로의 데이터 입력 포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엔트리에 이 add 파일에 아까 봤던 청구서 파일을 드랍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전기요금을 사용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요금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인보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스테이트먼트 토탈 어마운트가 한 $88쯤 되고 먼슬리 사용량이 얼마쯤 되는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 파일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린 거다 보니까 이제 하나를 업로드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대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른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종이에서 보셨을까요? 0.17kWh라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값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그 데이터에다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로드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 3월달
전체 시간당 전력요금이 얼마였지? 라고 물었을 때도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데이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토탈 어마운트 듀가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위에서 보신 88.14달러가 확인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요금 청구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환하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게 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한국의 모든 기업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이 Reddit Pacific Company라는 회사가 한 일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회사의 폰트가 굉장히 멋있죠. 뭐 하는 기업일지 제가 간단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영상에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가 무엇일지 그리고 자주 나오는 제품 혹은 기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트럭이 나오고 뭔가 익숙한 조끼가 나오고 자주 나오는 게 뭘까요? 물류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시겠죠? 이 플라스틱 쓰레기통, 이 레딕 퍼시픽 컴퍼니는 미국의 폐기물, 그러니까 가정용 쓰레기통을 수거해서 운반하고 처리할 뿐 아니라 그 폐기물 케이스, 플라스틱 통을 만들고 또 폐기물에서 재활용 플라스틱까지 생산하는 이 순환경제 전체 루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나갔지만 이 전체 물류센터 내에서 이 플라스틱 통을 움직이는 지게차가 계속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레딕 퍼시픽 컴퍼니는 로고에도 있는 것처럼 1913년부터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100년이 넘은 기업으로서 재활용, 재사용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는 ESG 경영에 있어서도 스스로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이 우리가 ESG 경영이 가장 기본적인 공시부터 하려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팀이 보기에는 보고 및 지표가 너무 ESG 지표가 복잡합니다. 해석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전체 1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각자 수기로 입력이 되다 보니 데이터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고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정확히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탄소 배출량이 이번 달에 얼마인지 내가 뭘 개선해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뽑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딕 컴퍼니가 아까 보셨던 이 플렉스 제로 저희 이제 사스 파트너와 또 텐서 IoT라고 하는 이 컨설팅 파트너를 활용해서 기존의 플렉스 제로 솔루션에 처음에 보셨던 이 챗봇 데모들 그리고 또 생성형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확보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레딕 퍼시픽 컴퍼니는 고객에 대해서 고객들이 요구할 때마다 맞춤형 디맨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또 데이터 입력 및 데이터 수집을 실시간에 가깝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제가 아까 소개 영상에서 지게차가 계속 나오는 걸 보셨죠. 이 레딕 퍼시픽 컴퍼니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리 탄소 배출량 중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봤더니 최초로 이 레딕 퍼시픽 컴퍼니가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량은 의외로 아까 그 지게차의 운전에 쓰는 프로판 가스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딕 퍼시픽 컴퍼니는 기존의 프로판 가스 기반 지게차를 전기차 기반 지게차로 바꾸고 또 사내 시설에서의 태양광 발전 같은 투자가 필요한 ESG 경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개선하면 뭐가 달라질 것인지 데이터 포인트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걸 가장 큰 성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딕 퍼시픽과 플렉스 제로는 좀 더 나아가서 앞에서 보셨던 배출계수 선택 자동화, 챗봇을 개선하고 그리고 또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과제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ESG 경영 과제를 통합해서 보다 정확한 생산 데이터와 보다 정확한 ESG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깝게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는 25년까지 탄소 배출을 20% 감축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16%고, 또 우리 회사의 탄소 발자국은 1.28파운드라는 거를 기업 내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ESG 공시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새롭고, 특히나 이 대시보드뿐 아니라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챗봇, 이 챗봇을 통해서 이 정보에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들이 ESG 담당자가 아니라 이 회사에 입사한 첫날 신입사원들이어도 물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변화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ESG 공시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 생성형 AI를 지속 가능의 원동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에너지 활용 효율화라든지 지금 보신 폐기물 관리 활용, 이런 데서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요즘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우리가 이제 코비드를 겪으면서 익숙해졌던 기업들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가장 중요한 인류의 목숨을 보전하는데 이 생성형 AI 기반으로 새로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도 하고요. 또 펫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 소재 설계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처음에 한번 ESG 트렌드를 설명드릴 때 우리나라는 좀 이제 ESG 공시가 연기가 됐지만 지난달에 이제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흐름 대비 한국이 느린 것은 많지만 지금도 저희 많은 고객들과 또 스타트업들이 이런 다양한 주제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양한 엔진의 생성형 AI, 그리고 다양한 업종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는 AWS를 활용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보다 더 창의적인 지속 가능 경영에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약간 길어졌는데 또 오후 시간에도 계속 즐거운 강연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